여러분들 우리 뭐 전 시간에 추가 공제 이어가지고요. 이 세액 공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소득 공제 나머지 4개랑 세액 공제 8개가 남았는데 일단은 세액 공제 중에 2개를 먼저 공부할 이유가 여기 보시면은 우리 그 서식에 보면 어차피 부양가족의 그저 가족과 관계되는 공제가 2개가 있어요. 여기 자녀수 세액 공제랑 출산 입양에 따른 세액 공제가 있거든요. 어차피 우리 할 때 요거 기본 공제, 추가 공제 4개랑 요 세액 공제 2개가 있거든요. 요거 얘기도 배우고 바로 있죠. 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죠. 자녀수 세액 공제랑 출산, 그죠. 입양에 따른 세액 공제 어떤 제도인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뭐 판단하고 할 게 없어요. 그냥 끌어가서 그냥 세액 공제가 먹어버리니까 그냥 우리 12개 공부해야 될 중에 벌써 2개가 뭐예요? 공부가 된 꼴인데 별거 없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자녀수 세액 공제는 뭐냐면 자녀수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그죠? 공제를 해주는데 일단은 일정한 금액은 뭐냐면 한 사람당 15만 원씩 공제를 해줘요. 일단 기본이. 그런데 이제 인구 증가에 기인했다고 봐서 2인 2명을 초과하면요. 초과 1인당 그저 30을 깔아주는 제도가 바로 자녀수 세액 공제가 됩니다. 근데 알아야 될 점이 뭐냐면요. 일단은 그 대상이 만 7세 이상의 자녀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 7세 이하의 그 미만의 자녀는요, 공제를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만 7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요, 아동수당을 주니까 별도로 추가적인 공제를, 세액 공제를 안 해주겠다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가 자녀 1, 자녀 9살, 9세, 자녀 2, 5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소득이 없다고 하면 기본 공제는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소득이 없다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자녀수세 공제는요. 자녀세 공제는 얘는 뭐예요? 7세 이상이니까 되고 얘는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정도만 아시고 우리 전산에서는 어떻게 입력을 하냐면 쉽게 구분이 됩니다. 얘는 그죠? 얘는 아동수당이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그 세금 캐시백으로 120을 주니까 그죠? 그거 받으니까 얘는 뭐예요? 해주지 않겠다는 그죠? 의미로 해석하시고요. 입력할 때는 쉬운 이유가 구분을 제가 해요. 나중에 보면 여기 가셔가지고 제가 이영희 씨의 있죠. 부양가족을 2명만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죠? 김철수 이렇게 부양가 주민등록해서 하나는 애기니까 몇 살 해야 되나? 05년생하고 05, 07, 07 뭐 이렇게 가만 있어. 05면은 31, 2, 4, 5 이렇게 할게요. 15세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자녀 부분에 딱 지가 찍히잖아요. 그죠? 근데 애기를 쳐볼게요. 그죠? 김이수 이렇게 하고 주민등록 그러면 6세 이하면 몇 살이야 되지? 뭐 19년생? 18년생? 18, 0505 4123 이렇게 되면요. 2살이잖아요. 애기잖아요. 그럼 여기에 뭡니까? 자동적으로 자녀세액 공제가 안 찍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전산에서 나이를 가지고 걸러주니까 우리는 왜 얘가 찍히고 얘는 왜 안 찍히는지 알면 되겠습니다. 전산을 구현해주니까 대상이 되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출산 입양에 따른 세액 공제는 뭐냐면 올해 나의 부양가족이 뭐야? 부양가족 중에 출산을 한 애가 있어야 되는 거지. 얘는 한 번밖에 못 타먹는다고요. 지가 그저 태어났을 때만 받아먹는 거지. 근데 얘가 태어났을 때 몇 번째인지가 되게 중요해요. 첫 번째냐, 두 번째냐에 따라 357을 깔아줘요. 그래서 첫 번째면요, 30만원 축하금, 캐시백, 그 다음에 얘는요, 50만원. 세 번째면요, 70만원 깔아주는데, 만약에 지금 요 예를 통해서 보면, 만약에, 김수가 아니고 올해 있잖아. 애기를 하나 출산을 했다고 하면, 김삼수를. 그래서, 그죠, 20, 그죠? 20, 05, 0, 그래서
뭐 4일 이렇게 할게요. 그럼 올해 태어나네. 뭐야 100살이야. 뭐 4일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쭉 하면 0살이잖아요. 그 0살이 딱 되면은 20세 이하라고 찍히고 여기는 안 찍는데 여기가 중요해요. 자동적으로 자녀도 안 찍힐 거네요. 근데 여기가 중요해요. 너가 있잖아요. 몇 번째 애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세 번째라면 사무치 70만을 빼주는 거고 첫 번째라면요. 자동적으로 사무치를 빼주는 거잖아. 우리는 해야 될 거는 요거만 돼. 세 번째라면 세 번째. 그죠? 근데 보통은 두 번째 나와요. 세 명 출산자를 아는 모양이야. 시험에 보통 2명 정도 나오니까 둘째 이렇게 나오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실기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냐면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자, 문제지 가서 사원등록 쪽에 가봐야 돼요. 사원이니까 빼서는 거. 자, 사원등록 요거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29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29페이지 펼쳐보고 여기에 몇 개 없어서 나중에 융합된 문제니까요. 그냥 기본적인 거 좀 보도록 할게요. 29페이지에 보면 여기 사원 등록의 중요한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1단계 사원 등록의 대상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를 먼저 구분해요. 되게 중요해요. 80%는 그죠? 여자분 기혼 여성을 내요. 그럼 부녀자를 챙겨야 되겠고. 그래서 2단계가 부녀자가 여성이라면 부녀자 공제 여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 요건 판단해요. 여성이면서 보통은 신랑이 있다고 남편 배우자가 있는 게 나오니까 될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인 요건이 뭐죠? 요거 있잖아. 소득금액 3천만 원인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급여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기 되고 안 되고를 제가 చెప్ప해놨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죠? 우선적으로 나중에 다른 거 하다 보면 이걸 누락해요. 우선적으로 뭐야? 부녀자 칸에 체크해놓고 스타트하면 편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는요. 그죠? 기본 기타 추가 공제에 치아 가동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배우자가 없다라면 이거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요거는 지금 판단만 해보고 입력은 안 할 거예요.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밑에 실제 문제 가지고 해볼게요. 실제 문제 가지고. 이건 제가 만든 문제니까 기출 문제를 가지고 해볼 생각이에요. 자, 지금 아래 자료를 보고, 그죠? 예, 거주자 사무직 직원 정비린 씨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명세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쭉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그죠? 이 공제 여부를 네가 판단해서 입력하고, 기본 공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뭐요? 입력하고 불허할 것, 이렇게 지금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리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이가 가져간다 이 말이잖아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소득자 있죠, 소득자. 정비린 씨가 여자분이고 뭐야? 배우자가 있잖아요, 그죠? 배우자가 있으니까 기본 요건이 되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소득금액 요건을 따져보니까 소득금액 기준 2천만 원 이하라고 했으니까 부자 공제가 되죠? 그럼 걔 찍고 스타트 해버린다고요. 자, 그렇게 해서 딱 마무리 처음에 스타트 하고 그 다음에 있죠. 나머지 되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배우자부터. 배우자가 안 되죠, 그죠? 배우자 안 되죠. 뭐 때문에? 소득금액 위배가 되죠. 소득금액 기준 300만 원이니까 월 300이니까 연간은 3,600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아들 최한석이는 지금 있죠. 고등학생인데 일본에 유학 중이래요. 괜찮아요? 별거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되는 거. 딸은 한민대, 그죠? 올해 태어난 애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두 번째가 되잖아요. 둘째 찍고, 그죠? 그렇게 될 거라는 거. 동생은 정별거잖아요. 근데 정별건데 장애이니까 나이를 몇 살로 생각하면 돼? 이 나이를 무시하고 19세로 생각하면 돼요. 나이인데요. 그 다음에 질병치료 관계로 국내에 뭡니까? 형제자매가 별도로 거주하게 돼. 이것도 돼요. 일시퇴가한 거, 그죠? 여러 가지 근무 여건, 질병치료 목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형제자매 된다고 했잖아요.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갈림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보통 잘못하면 그냥 부분 점수가 아니고 빵점이 되니까
좀 조심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정영일 씨하고 김영민 씨는 내국인인데 미국에 거주한다 하면 주거 형평상 별거한다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이렇게 판단해 봤어요.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 있죠. 기출문제 가지고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있나? 뭐 별도 없나? 그래요. 뭐 별로 없는데 뒤쪽에 있을 건데 일단 하나 문제 받고 요 문제 있잖아요.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 3점짜리 여기 나왔으니까 요거 있죠. 하나 어떻게 하는지 입력해보고 같이 판단해 보겠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내냐면요. 연말정산하고 같이 내요. 입력된 자료를 수정하거나 새로 있죠. 그때 만들어 하는 거니까 요거는 그죠. 아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 요 문제 정도를 익히고 그 다음에 바로 있죠. 공제 있잖아. 공제가 중요하잖아요. 그 공제해서 내일 공제까지 다 끝날 거예요. 그럼 딱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정석정 씨에 있죠. 부양가족, 사원 등록 메뉴에 부양가족에서 이걸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일단 가장 먼저 뭘 봅니까? 그죠? 여자분인지를 봐야 돼, 보니. 여자분이구나. 그러면, 그죠? 기본 요건 봐야 되죠? 여성이면서 배우자가 있으면요. 기본 요건 만족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가 요건, 소득금액 요건을 보니까 소득금액 기준 3천만 이하 라고 했는데 급여 정보가 아니라 소득금액이죠. 소득금액이 나왔잖아요. 소득금액이. 그러니까 5천만이니까 이거는요. 그죠? 부녀자 공제가 안 된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할 수 있냐, 이 말. 체크했죠? 자,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있죠? 우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기본 공제가 안 되는 사람은 X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배우자가 있는데요. 세대주다, 그죠? 세대주고, 로또 당첨 소득은 500만 원 있는데, 로또는 분리과세 소득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다. 자, 시아버님이 있는데, 그죠? 소득이 없고 장애인이시잖아요? 근데 올해 사망했대요. 1월 3일 날. 그죠? 이틀 사신 거잖아요. 가능하고, 이게 추가 공제도 같이 해줘야 돼요. 장애인과 경로자를 같이 추가적으로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 동생은, 그죠? 이런 걸로니까 뭐야? 상관이 없는가 보이지만, 나이 요건이 됩니다. 안 되죠? 나이 안 됩니다. 나이가 그래요. 장애인이라면 된다. 이게 단서를 어떻게 붙이냐, 그죠? 장애인이라면 되잖아요. 그럼 나이가 19세고, 그죠? 소득금액 요건 만족하는 거니까 되는 것이고. 아들 송문기, 그죠? 당연히, 그죠? 된다, 그죠? 보세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렇게 해서 단문제로 나오죠, 그죠? 같이 융합하는 거니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입력을 한번 해봐야 되니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자, 회사 바꿔서 좀 할게요. 여기가 그럼 73이니까 731 0730 남도 상사 이렇게 바꿀게요. 자, 사원 등록 갑니다. 사원 등록 가서 여기에 그죠? 사원 코드 180번 정석정 씨 하고 750-311 2, 3 이렇게 되나? 안 맞네. 75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시인가? 앞에 7이 안 되구나. 7, 0, 3, 1, 2, 하나, 둘, 다섯, 여섯, 3.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입사일자가 있죠. 입사일자는 그냥 1월 1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원래 이 처음에 데이터가 깨졌네. 옛날 데이터라서 2020년 1월 1일 할게요. 이렇게 하고 여기에 부양가족 맹세만 정확히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여자분이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여자분의 이걸 할까 말까 하잖아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보통은 기본 공제가 안 되더라도 입력하고 부를 할 것이잖아요. 그죠? 여기서 부가 되는 사람은요 동생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동생만 나이 요건 위배지 않습니까? 그럼 한번 입력해 볼게요. 배우자 송정수 씨 되고 1128 하나 둘셋 넷. 자, 이렇게 될 것이고요. 예, 가능하니까 배우자 공제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아버님은 우리가 2번 해야 되죠, 그죠? 1번은 그 소득세의 직계존속이니까 시부모님은요 2번 해서 연말관계를 그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송경철 씨 381009. 자, 이렇게 될 것이고 고령이시네요. 그래서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어떻게 할까? 60세 이상을 놓고 장애인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멀티키가 있죠. 여러분들 60세 이상으로 해서 경로자 찍고 장애인 찍지 말고 멀티키가 뭐냐면 장애인을 찍으면요 자동적으로 있죠. 나이 때문에 경로되는 뱉어낼 것이고 자동적으로 장애인에 있죠. 포함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훨씬 더 편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요. 그리고 장애인은 특별한 단서가 없으면요. 이게 옛날 문제라서 그래요. 옛날 문제는 이 회차는 이런 규정이 없었거든요. 없으면 그냥 장애인 복지법으로 가져나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죠. 동생 해볼게요. 동생은 6번에서 정민기 씨 811203 하나 둘셋넷 다섯. 자, 39세고 그죠? 나이 요건 입에 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들 그죠? 4번 송문기 10100712. 10살이니까 당연히 그죠? 우리가 확인하죠. 자녀세액 공제가 될 거라는 거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수키는 이렇게 입력해 봤는데요. 점수키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있어요. 입세 몇 명, 부 이런 거 있죠? 여기에 점수 코드가 있어서 딱 매칭이 돼서 하나라도 안 틀리면요. 빵집이 돼요. 근데 보통 이렇게 단문제 3문제 3점이잖아요. 연말정산하고 같이 엮여가지고 두 개를 내면 얘는 보통 2점, 저쪽 연말정산 한 3점에서 4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2점 맞기 되게 힘들어요. 세물급은. 그죠? 그래서 얘는 하나 틀리면 다 틀린 거죠. 가혹하죠. 그죠? 근데 공제는 안 그래요. 공제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근데 점수 코드를 어디에 그런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건 지 마음이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원 등록만 내는 문제가 이거 말고는요. 그진 뒤쪽에 연말정산 쪽에 있긴 하지만 그진 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59페이지 안 가보세요. 59페이지 한번 얘는 입력 나중에 할 건데 59페이지 안 가보세요. 59페이지 계속 근로자 연말정산 나오잖아요. 그죠? 이때 나중에 그저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해볼 거라고요. 지금 하려는 건 아니고 한번 보여드려가지고 어떤 놈인지 같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김소우에 대한 있죠. 얘기를 쫙 이렇게 가족관계 증명서 겨냥을 내잖아요. 얘를 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연말정산 간수화자료 있죠. 를 내든지 아니면 이렇게 텍스트를 줘서 내든지 두 개 패턴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해야 될 부분이 부양가족 명세표를 작성하고 연말정산을 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6점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2점이고요. 나머지 4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배점 자체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은 본인이 김서우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요거를 보고 우리가 부양가족 명세표를 작성하라 이 말이지 않습니까? 몇 회차지? 70을. 그러면 가족관계 증명서는 여러분들 모든 가족이 다 나옵니까? 가족관계 증명서는 옛날에 호적통보원에 전산안 있죠. 이름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관계 증명서는 본인을 기준으로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정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 있고 부모님 계시고 배우자하고 자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죠 입력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없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형제자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위탁아동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제가 입력은 안 하고 그냥 한번 그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걸 볼 때 같이 융합돼서 나오니까 이런 자를 잘 봐야 돼요.
여기에는 없고 기퉁에 처박혀 있는 이죠. 이걸 찾아내야 돼요. 동생이 있잖아요. 김소원이가. 그죠? 동생도 나의 부양가족에 그죠? 입력하는 범위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공제가 안 되더라도 불허할 거니까 얘도 챙겨가지고 뭐야? 입력하고 불허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하면 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볼 때 이런 거 챙기는 거 있잖아요. 김소원이도 뭐야? 챙겨야 된다. 물론 기본공제는 안 되지만 나이 지금 여건이 안 맞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얘는 남자분이잖아요. 남자니까 뭐야? 뭐 별로 논점이 없죠. 부녀자 논점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읽어봐야 돼. 배우자는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다. 되는 것이고 자녀 중 김소수는 고등학생이며 일용직 근로자로서 일당 8만 원씩 소득이 없다. 그러니까 뭐 일용직은 그죠? 해당이 되지 않는 것 된다는 거. 부친 모친의 경우 주거연평상 이사했으면 소득 없다. 이 정도 수준이라고. 논점이 있습니까? 다 기본공제 되고 뭐죠?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무일급의 특징이 그죠? 융합적인 문제 있죠. 같이 두 개를 메커니즘을 물어보는 배점이 적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되게 일반적이죠. 하지만 되게 어렵게 낼 때는요. 여러분들 제가 기본공제를 판단하는 만큼 나와요. 그걸 대비해서 여러분한테 기본공제 하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사원등록은 이쪽에서 같이 겸해가지고 좀 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제 남았죠. 이제 공제로 다시 돌아와서 12개의 공제 항목을 우리는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시험지 말고 우리 교재 돌아와서 다시 연말정산으로 가요. 어디 가냐면 여기 가보자. 44페이지 펼칩니다.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보고 들어갈게요. 다 해갑니다. 이거 뭐 12개 별거 안 해요. 근데 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